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각산입니다. 가기 살긴 살았습니다. 밑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쪽집게 증시 쪽집게를 영입하고 나서 우리의 그 예언 능력이 엄청 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막 아웃퍼폼했다고 막 좋아하니까 또 약간 겸손을 조금 잃을 때쯤 또 하락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또 하락장이 또 찾아왔네요. 어제 우리는 오늘 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까불까불해서 그럼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내일 떨어지면 돼. 내일부터 엄청 얻어맞을 거야 했는데 겁나게 얻어맞았습니다. 네. 와, 사실 완전 예상했어. 완전. 네, 제가 내기를 져서 오늘 점심에 제가 탕수육을 쏠려고 갔는데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오늘 탐방했습니다. 조선 관련 업체 탐방을 했고요. 조선 업체 되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쏘겠습니다. 야, 진짜 완전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춘 거 아니야? 작살나는 거? 미치겠네,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오늘 하루 빠진다고 주식을 팔거나 그러기는 또 좀 웃기잖아. 52주 신고가 낸 거는 파는 거 오케이. 그거는 팔았죠, 좀. 파는 건 오케이인데 그렇다고 뭐 빠져 있는 거를 뭐 파나? 그럼 뭐 시장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빠질 때 좀 시장보다 덜 떨어지면 그것도 나름 아웃퍼폼 아닐까요? 근데 뭐 기분은 나쁘죠. 근데 그리고 오늘 일단 선물하고 현물 베이시스가 그 마지막 선물이 끝까지 거래가 돼가지고 종가를 못 보고 왔는데 거래되는 게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마이너스가 나 있어요. 종가 끝날 때도 약간 마이너스였고 조금 더 마이너스가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시장의 단기적인 시황은 좋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제가 이제 카페에도 글을 중간에 잠깐 올렸습니다만은 그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풀로 찼기 때문에 최근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 주주들의 이제 적극적인 순 매수가 이제 한물 갔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바통을 받아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바통 받아줄 세력이 없고 최근에 또 집값도 거의 단기 바닥을 쳤다는 설이 있어요. 급매물 사라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약간 대체 자산이라서 부동산에 다시 돈이 가면 주식시장 돈이 잘 안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급도 잘 안 보이고 일단 현재까지는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없으면 한번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야 2,500이 진짜 두텁네. 콘크리트 벽이네. 예. 네, 오늘 뭐 그래도 코스피 1.5% 하락, 코스닥 1.8%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연초 대비해서는 코스피가 8.6% 올라 있고요, 코스닥은 12.7% 올라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오늘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는데요. 코스피에서 1조 원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도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2,700억 매도, 1,000억 매도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또 둘이 합쳐서 한 1조 원 정도 팔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1282원까지 환율이 한 1% 정도 네, 환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5.25%가 금리를 올릴 참인 거죠. 근데 우리는 3월 달에 금리 올릴까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그래서 요번에 그 달러 그 원화로 못 바꿔 놓으셨던 분들은 1,300원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를 원화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진행을 해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300원대 되면. 네. 오늘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6%나 급등을 했고요. KG스틸, 동국제강, 세아베스틸지주, 세아제강, 현대제철이 다 1%에서 3%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철강주가 좀 압도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주였는데 금리 상승할 때는 보통 보험주 좋았는데 오늘은 뭐 DB손보 2% 정도 올랐고 나머지는 그냥 그랬습니다. 네. 전기가스 업종은 오늘 제일 많이 떨어진 업종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정부의 이 물가를 걱정하는 서민 부담을 걱정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오늘 여러 업종이 터졌습니다. 이 한국전력도 대표적이었고요. 네. 에너지 섹터 뭐 다음 한국가스공사도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 뭐 은행주 마찬가지고 통신주도 연속으로 크게 깨졌죠. 네. 이건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또 깊이 나눠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하락한 섹터는 금융업종이었습니다. SK가 오늘 6% 하락을 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많이 빠진 영향이고, 뭐 이노베이션은 뭐 포드 네. 에버 150 생산 중단한 영향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5.7% 하락, 카카오페이가 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성장주들 좀 안 좋았고, 하나금융, KB금융이 5%대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신한지주, 우리금융이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은행주도 정부 입김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기계 섹터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LIG 넥스원 4.7% 하락했습니다. 오늘 뭐 항공우주 같은 이제 방산주들도 대부분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 오늘. 그리고 뭐 한신기계, 두산에너빌리티, CS윈드, DY파워 다 2에서 4%씩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네. 네, 오늘 외국인들이 제조업에서 한 1,400억 매도하고요. 금융업에서 8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딱 이거지. 외국인들이 좀 얘네 나라 안 된다니까. 그랬잖아. 얘 안 내는 나라야. 안 돼. 이거 봐 또 관치야 계속.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 이게 자유가 없는 나라야. 안 돼, 안 돼. 야, 짐 싸. 그렇게 서로 대화하는 게 제 귀에 막 들리더라고요. 환청이 막 들리는 거야. 환청이 들렸어. 네, 나중에. 맞습니다. 야, 그렇지. 니네들은 안 돼. 뭐 이런 거. 계속 귀에 들리는 것 같으네 소리가.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CPI가 예상치 6.2%보다 좀 높은 6.4%로 발표를 했고요. 뭐 고금리 장기화 우려의 성장주들이 좀 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6%, 1.8%씩 떨어졌고요. 소부장 섹터 대부분 다 한 2%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인터넷 게임주 뭐 네이버 가 한 3.8% 하락, 카카오가 한 2%대 하락을 했고요. 게임주도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AI, 로봇 관련주 이런 성장주도 오늘 대표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고요. 네. 뭐 6, 7%씩도 굉장히 하락폭이 컸네요. 컨텐츠 업종에서는 A스토리가 실적이 영업이익이 4분기에 적자 전환하면서 14%나 급락을 했고요. 예. 덱스터가 마이너스 7%, 콘텐츠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이 4%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신풍제약 대표적인 좀 대형 바이오 업체들이 다 막 3, 4%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이제 중국이 18일부터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재개 방침을 밝혔는데요. 요거 다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나올 때쯤이면 고점 찍는다. 그래서 뭐 전혀 상승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제주항공, 에어부산, 하나투어, 뭐 파라다이스 다 1, 2%대씩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오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업종별로 그렇죠. 철강화학 빼고는 완전히 다 전멸이고 내린 종목 수의 비율이 월등히 많았던 날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시장이 막 1.8%, 1.5%씩 떨어지니까 네, 오른 종목이 많지 않았고 특히 철강주가 많이 오른 게 조금 신기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증시학도에서 우리 아웃퍼폼에서 딱 얘기 나오면은 그 다음날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나? 기가 막히네요. 네. 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장에서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SM이 오늘 5%나 올랐고요. 네. 뭐 SM CNC가 10% 올랐고 디어유 2.6% 올랐고 다 SM이 지금 지분 경쟁 때문에 난리인데 12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3만 원까지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하이브가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3월 1일까지 지금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공개 매수를 하겠습니까? 네. 예, 아무도 신청 안 하고 차라리 장 내에서 팔죠. 그래서 공개 매수에 만약에 실패하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카카오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더 네. 높은 공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수만 대주주 지분을 15%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한 상황에서 카카오가 만약에 지분 취득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하이브도 더 높은 가격의 공개 매수를 부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점점 지분 경쟁이 좀 심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만 대주주가 카카오의 유상증자를 막겠다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요거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 보니까 한 3월 초중순 정도에는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카카오가 이미 뭐 김앤장이나 이런 로펌들하고 이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법률 검토를 SM이요. 그래서 법률 검토를 이미 다 마친 상태에서 했던 결정이라서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경영권이 좀 흔들릴 만한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던 사례들을 보니까 대부분 좀 말도 안 되게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들 이런 게 많더라고요.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갑자기 막 신주 발행가를 막 1,000원으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례들 빼고는 대부분이 좀 기각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카오가 그래도 생각이 기존에 좀 많이 생각하고 했던 결정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다. 경영권 획득이 아니라 전략적 제휴라고 하면 뭐 일단 법원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게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전략적 제휴라고 하겠죠. 뭐 이미 공시도 다 전략적 제휴라고 됐고요. 경영권 문제는 뭐 아니라고 이미 선도 그었고. 모양새는 전략적 제휴는 얼마든지 뽑히는 모양새지. 네. 네. 그래서 이미 뭐 그런 검토를 다 마쳤다라는 네.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카카오가 9% 유상증자랑 전환사채 해가지고 9% 지분을 갖게 되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 매수 가격을 이미 12만 원을 돌파했으니까 만약에 공개 매수 실패해서 이수만 대주주의 지분 15% 플러스 약간의 알파 정도만 취득을 하면 9% 대 15%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지분 싸움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다들 보입니다. 지금 팔려고 했다가 싹 집어넣었어요. 주머니 속으로 다시.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온라인 이창환 대표도 이거 공개 매수 12만 원에 이거 하면은 바보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네, 기존 주주들도 공개 매수에 웬만하면 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장 가격도 이 훨씬 이상으로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SM이 오늘 이 현장에서도 강세를 보였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안 좋았어요. 넷마블 펄어비스가 7%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펄어비스는 4분기 실적이 쇼크가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이 60억이었는데 한 절반 정도 나왔고요. 순이익은 1,000억 적자가 나왔더라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이제 뭐 환율 손실이나 자회사 영업권 상각 등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펄어비스는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에 보니까 23년에도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 20억 원 기록을 할 것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연간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내 개발 예정인 붉은 사막도 매출 반영 시기를 24년도 1분기로 변경을 했고요. 23년도 매출액은 당연히 그만큼 30% 정도 하향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제 24년으로 실적이 조금 이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기대했던 이 도깨비 티저 영상 보고 깜짝 놀랐던 그 도깨비는 23년 내에는 아마 출시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게임주들도 대부분 다 안 좋았고요. 철강주들은 이 터키 지진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도 주식시장은 참 냉정하게 이 반사수의 기대로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터키가 글로벌 6위에서 한 7위 정도 되는 철강 생산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진 피해를 받은 이제 공장들이 많아서 그쪽이 이제 생산을 지금 중단한 상태이고요. 가동을 재개하면 해도 이제 한 달 동안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터키의 철강 생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줄을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강사들이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체 그리고 조선사들하고 철강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23년도 상반기 강판과 후판 가격 협상에 돌입을 했는데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철강사들이 피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글로벌 생산도 이렇게 줄어들 걸로 보이고 입김도 세지니까 또 원자재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가격 인상한다는 방침을 좀 세워서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6% 급등하는데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2차전지 섹터는 오늘 아침에 진짜 깜짝 놀라게 또 에코프로 BM이 날아가더라고요. 네. 아우 뭐 끝도 없어요. 지금 대단합니다. 결국 종가로도 에코프로는 8%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 하나가 좀 쌌었어. 밸류가. 그쵸. 예, 10배가 안 되는 밸류였었는데 걔까지 이제 튀는 거죠. 뭐 이중 상장이지만 뭐 그걸 고려해도 좀 싸긴 쌌었는데 네, 어쨌든 조지 소로스가 테슬라를 추가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7.5% 급등한 영향이 오늘 2차전지 섹터도 장중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많이 상승폭은 반납해서 끝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배터리 결함이 발견되면서 F150 라이트닝 요 픽업 트럭을 생산 중단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터리 납품하는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좀 하락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고 그 모회사인 SK도 오늘 그 큰 기업이 6%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입김을 세게 통신사와 이제 은행들의 영향을 주는 발언들을 했는데요. 전기가스 가격도 얘기했죠. 네, 전기가스 영향도 오늘 한국전력이 5% 빠지는데 기여를 했죠. 예. 네, 이제 통신 3사가 가격을 인하하겠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정부에서 고려하니까 3월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무료로 30기가 정도를 제공하겠다라고 SKT에서 발표를 했고요. 뭐 고객들은 따로 신청 안 해도 데이터 30기가 추가 사용 가능한다고 하네요. KT도 30기가 무료 제공하기로 했고요. LG 플러스는 가입한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만큼 추가 사용을 가능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은행주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통신사나 은행이나 이 정부의 압박을 받고 나서 뭔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들이 전체 실적에 타격을 엄청 크게 주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래도 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뭔가 해결책은 지금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금융당국이 대통령이 이제 고통분담을 위한 대책 마련 제시를 해라라고 어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책들이 요즘 나오면서 투심이 많이 악화된 것 같은데요. 일단 2월 중으로 은행권 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대금리차나 성과보수 체계도 점검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여기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저신용자를 위한 긴급대출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정하는 불법 사금융 금리가 연 400%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긴급대출 금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적용을 하냐? 연 15.9%에서 시작하도록 하고요. 성실하게 좀 상환을 잘 하면 최저 9.4%까지 인하를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연 400% 부담하다가 연 막 10%이 정도로 부담하면 굉장히 많이 부담은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3년간 원금 상환 유예하는 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훨씬 대상폭을 확대를 하고 또 2분기에도 추가로 특별 대손 준비금을 도입을 한다고 하고요. 하반기 중에서도 또 추가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 그래서 외국인들은 주주환원 많이 늘리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연초에 제일 많이 이 은행업종을 그렇죠. 샀었는데 네. 지금 순매도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공공재면은 그 은행원들을 앞으로 저기 공무원 연금 가입하나요? 공무원 연금 줘야겠는데요. 이 정도면 공무원 연금 가입해야 되는가 싶긴 한데 그러나 뒤집어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주주환원을 갑자기 확 줄이거나 이렇게 하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 많이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정부에서는 이 건전성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차주들 좀 도와주는 거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혜택을 부여해도 전체 은행 실적에 타격을 주는 거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주주 환원도 건전성을 유지를 하는 선에서 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제 요구를 하는 게 건전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자본 비율을 낮추면서까지 지금 주주 환원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본 비율 유지하면서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순이익이 어차피 계속 조 단위로 쌓이잖아요, 매년. 네. 이것들 중에 예전에는 대부분을 추가로 막 대출해 주는데 썼는데 이제는 가계 대출도 마이너스로 YY 지금 감소로 전환을 했으니까 대출도 많이 받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대출로 나가는 돈을 조금 줄여서 그거를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데 쓰라라고 하는 거니까 뭐 건전성만 담보가 된다면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점점 더 이 주주환원율은 확대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 연초에 실적 발표하면서도 다 이제 주주환원율은 30% 초반대까지 올리기로 올해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에서도 주주환원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JB금융지주의 사회이사 추천을 하면서 오늘 주주행동 시작을 했습니다. 좀 주식시장을 띄울 생각은 없나? 그게 조금 아쉽네.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서 자본 조달이 쉽게 되게 해가지고 벤처 하는 거나 젊은이들이 하는 사업에 돈이 들어가게끔 하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좀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좀 많은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도 공무원한테 주식 한 주 갖기 운동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은 한 채만 가지라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우리 세금 내잖아. 공무원들이 부동산 두 채, 세 채 가져가지고 투기하지 말라고 하고 공무원이 되면 집을 한 채만 사라. 네, 더 이상 못 산다. 그럼 부동산가 폭락할지도 몰라.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1주택만 보유하라 해가지고 막 나머지 집들 있는 거 팔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건 고위공직자들만 그랬죠. 그렇죠. 고위공직자. 네, 그러니까 전 공무원들. 그럼 좀 빡세지 않나요? 아니, 공무원들은 뭐 우리 국민의 지팡이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아니 우리 돈 받는 거잖아. 우리 돈 받는 거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발언이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막 이런 말 엄청 싫어해요. 사실이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래서 공무원 또 근데 짜긴 짜더라 공무원이. 그래서 공무원 지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면서요. 저희 때하고 윗선배들은 다 공무원 되겠다고 난리였었어요. 예. 좀 참 세상이 참 많이 바뀝니다. 어찌되었건 좀 민간 자율과 적정한 규제가 이렇게 잘 좀 자리 잡혔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잊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금리에 고통받는 차주들이 또 실제로 많으니까 이들을 위한 정책을 내는 이런 정부의 역할도 지금 필요한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민간 부분을 너무 훼손할 수는 없겠죠. 네,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네,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